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방송을 되게 좀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석 연휴에는 저는 이제 계속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연휴에는 아마 영상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연휴 잘 보내시고, 그리고 그때 보셔서 또 영상 보면서 새로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제가 요즘 들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리딩을 할 때, 우리가 단체 톡방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10월 말부터 이제 IT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시작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IT는 반도체 업황은 지금 이제 꼭지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꼭지라는 거는 실적만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실적이 꺾이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면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데 점점 주는 거죠. 실적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점점 줄게 되면 그건 이제 거의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이제 가장 돈을 많이 벌 때와 이제 점점 이제 버는 돈이 돈은 이제 계속 흑자를 내더라도 버는 돈이 이제 작아지면 주가는 빠지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꼭지는 항상 그렇게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외인 경우가 이제 바이오나 뭐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달라요. 이거는 좀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기업의 가치를 얘기할 수는 없고 투기성이 좀 짙은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지금 가상화폐가 막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합니다. 뭐 일반 무슨 뭐 전체에 있는 경제에 있는 무슨 제조업을 다 합한 것보다 이 바이오 시장은 훨씬 더 성장 잠재력이 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살아남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실적을 만들어내기 전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측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라는 거를 측정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시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요즘 제약바이오가 이제 분위기가 좋고 좀 해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IT 같은 경우가 꺾이면 대세장이 꺾이지 않는 한 이제 다른 주도주, 대장주가 나올 거다. 그건 이제 통신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약이 될 수가 있겠죠. 바이오는 2015년도에 한번 튀었으니까 제약주들이 큰 시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대안으로는 또 이제 뭐 보험 섹터들도 이제 보면 금리 인상을 이제 내년에 계속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환율 방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을. 그렇게 금리 인상을 이제 하게 되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명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리고 일반 무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유입되는 자금을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채권에.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채권들은 당연히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열이 되게 되면 이제 그렇게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인플레가 너무 올라가고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인플레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 폭탄 돌리기를 서로 하는 시기가 와요. 그 과열 구면에 우리 회원분들이 영화를 추천해 줘서 봤던 영화가 있었는데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런 영화를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고 이제 시장의 꼭지는 저는 그 구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 악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북한과의 전쟁이 나면은 당연히 시장은 붕괴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불확실하고 굉장히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쟁이 만약에 난다 그러면 주식시장만 붕괴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붕괴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이어갈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시장이 과열 국면인지
저평가 국면인지 봐야 돼요. 근데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진짜 굉장히 싸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밖에 나가서 우리가 배추를 예를 들어서 5,000원에 사 먹는다 그러면 그 배추 1,000원짜 그 배추를 이제 1,000원, 2,000원에 파는 시기가 지금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건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가치 측면으로 보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무슨 위기를 맞는다 그래도 결국엔 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가 지금 보면은 2008년도나 IMF 때 이제 무너졌던 이유는 고밸류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평가 구간이었고 이제 이율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게 해서 금리 같은 부분이 높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과열 영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보면 돈을 빌려다가 쉽게 얘기를 하면 집을 사요. 그리고 전세를 주고 또 다른 집을 사. 요즘은 그걸 이제 정책적으로 막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뭐 그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품이 계속 늘어나고 그 거품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이렇게 집값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품이 꺼지게 되면 굉장히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거품이 꺼지게 되면 이제 침체 국면에 들어듭니다. 이제 제가 부동산 같은 경우를 계속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집을 누가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집을 누가 짓진 않겠죠.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가지고 있는 집들이 원래 가치보다 낮아지는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 짓는데 1억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뭐 3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때가 옵니다. 왜? 아무도 집을 사지 않으니까. 또 인구가 절벽이잖아.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노인들만 많아져. 그럼 부채가 가중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은 남아도는데 이제 뭐 거래가 없어지고 뭐가 하게 되면 빚을 갚지 못해서 빈집이 늘어나면서 집은 남아도는데 길거리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때가 이제 바닥이에요. 우리는 집을 그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는 부동산을 쳐다보면 안 되고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험 섹터나 금융 섹터들이 보면 지금 예대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금융 주식들이 보면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도 있고 예대 마진이라 그래서 원래 금리는 낮지만 걷어가는 이자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서 그러니까 사채놀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담은 다 서민들이 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경제는 돌아서지 않고 그러니까 금리가 낮고 저금리 국면인데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갖다 쓴다든가 하게 되면 이자를 많이 줘야 돼요. 예대 마진에 대한 이런 폭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서민들을 갈취하고 있는 게 은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수록 서민들은 더 이상 그 폭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자세히 나와져 있고 지금 IT는 10월 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10월 말에 이제 IT는 하락을 시작할 건데 밸류 측면으로 보면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게 IT가 지금 비싸지 않은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10월 말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좋게 나오면 IT는 그 실적이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결국 누구한테 팔아야 내가 살 때가 있으면 팔아야 수익을 창출을 하는 건데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에 있을 때 그걸 매집해왔던 외국인들이 이제 물량을 내놓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수급으로 봐도 그렇고 자리로 봐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수급으로 봐도 그렇고 또 미래 전망을 해봐도 중국에서 이제 OLED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들어오고 있죠. 조선업황이 우리가 왜 무너졌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랑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뒤처진 거예요. 그리고 공급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제 유럽에서 하다가 조선이라는 걸 조선업을 이제 유럽에서 하다가 일본에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처진 거죠. 일본이랑 유럽이랑 붙어서. 그래서 일본이 그걸 이제 독점을 하고 있다. 한국이 또 이제 그걸 뺏어 먹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싼 부분을 가지고 파고들어서 일본의 조선을 뺏어 왔단 말이야. 그걸 이제 다시 중국에다 내준 거예요. 그럼 IT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그런 국면에 와 있고 이 부분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은 옛날 기업들이랑 다릅니다. 뭐 이제 한우물만 팔아. 우리가 뭐 보면 한우물만 팔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속담으로도 있고 뭐 어른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이거 한우물만 팔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한우물만 파서는 무조건 죽습니다. 네.
무슨 개발을 계속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공급 광이 걸려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버틸 힘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망한 기업이 이제 뭐 노키아나 뭐 이런 대표적인 기업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이제 보면 뭐 3D 랜드라 그래서 3D 랜드인가 뭐 이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4차 산업 핵심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제 미래 신성장 동력을 계속 발굴하려고 하기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처지는 기업들은 무너지는데 지금 IT를 대표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잖아요. 기업이 안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지금 가치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만약에 큰 뭐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거나 하는 문제가 없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쌓아놓고 있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뭐 도시바 인수하고 뭐하고 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만약에 무너진다든가 뭔가 안 좋은 무언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실적이 줄어들면 일단 주가는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T가 빠지게 되면 그동안 IT만 오르고 다른 시장에 다른 종목들은 거의 오른 게 없어요. IT 2차 전지 말고는 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순환매가 도는 측면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함께 올라가는 4차 산업은 전체 시장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에요. 그 시간차가 있는 거죠. 시간차. 전체 시장이 함께 갈 거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시간차가 있겠죠. 제조업보다는 이제 서비스 업종이 먼저 갈 거고, 이제 가장 먼저 이제 4차 산업이 시작되는 시점이 이제 5G부터 해서 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나서 이제 자동차 그쪽으로 해서 무슨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제조업들로 이제 다 벗어나고 이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그런 핵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싼 기업들 찾아서 우리는 투자를 해서 기다리면 됩니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IT는 우리가 바닥에서 과거에 우리가 바닥에서 우리가 매집을 못했고 보유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 새로 진입을 한다는 건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싸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10월 말부터 이제 IT는 본격 하락을 시작할 거다 그랬고,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이제 조정이 들어와서 6만원 고가까지 하이닉스가 내려왔을 때도 그랬어요. 이제 지금 보면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더 올라가는 건데, 지금 보면 3분기 실적에서 이제 4분기 실적도 좋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은 이제 두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만 안 좋아진다 그러면 전분기 대비해서 수익폭이 떨어진다 그러면, 기업의 수익폭이 떨어지면 주가는 이제 하락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좋아질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미 상황이 좋은데 주가가 이만큼 떠 있으면 그건 이제 그게 고평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을 반영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책정을 해보면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실적이 안 좋아질 때를 대비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 지금 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싸질 때까지 당연히 주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왜? 그동안 너무 수익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많이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밸류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자, 주가는 이제 실적하고 상관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예상되는 좋은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주가는 이제 중단기 꼭지를 잡는다. 그렇게 해서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주가는 빠지기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 그런 좋은 뉴스가 있으면 바닥에서 샀던 사람들은 그 뉴스를 통해서 팔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메이저들은 특히 그래요. 메이저들은.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제 뭐 하한가 가버리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 수가 없다는 거죠.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무조건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메이저예요. 시장을 움직이는 건 메이저예요. 그 메이저가 팔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누어 팔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주가가 300만원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갈 거라 그래도 150만원, 200만원부터 팔아야 300만원까지 갈 동안 계속 다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량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IT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외국인 수급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예상이 되온 안 좋은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주가는 바닥을 잡는다. 새로운 모멘텀이 있고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분석이 돼 있으면 바닥이다 라는 걸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대입을 해보면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여러가지 지표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기본적인 분석은 기업 가치 기업 가치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그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름 붙인 이제 심리적 분석은 이거는 이제 수급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메이저나 일반 개인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심리가 분석이 됩니다. 이 수급으로 누가 사는지 보면 아 얘네들은 왜 사는구나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분석이 심리적 분석이고, 기술적 분석은 이제 뭐 차트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하는 게 기술적인 분석인 거고, 뭐 이제 파동 원리, 파동의 이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본적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돼 있으면 언젠가는 갑니다. 무조건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기업의 가치가 10,000원인데 500원, 1,000원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 주가가 지금 500원, 1,000원이다. 기업의 가치는 10,000원인데 지금 뭐 기업의 주가가 500원, 1,000원이다. 그러면 사야 되는 거야. 이게 300원이 되든지 200원이 되든지. 기업이 망할 일이 없다 그러면. 그리고 초보자들은 적자 기업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1분기라도 3개월이라도 적자를 봤다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초보자들은. 왜? 계속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형주만 보라는 거고. 지금 IT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반대로 코스닥에 있는 IT 기업들은 좀 얘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바닥에 있는 IT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장비 소재주들, 소재주들은 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비 쪽에서 해서 좀 잘 찾아보면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또 이제 IT 대형주들, 그리고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이제 OLED 이쪽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데는 이제 OLED는 저는 공급 과잉이 곧 올 거라고 봐요. 이게 뭐 내년 내후년에 무조건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반영이 되니까 주가는. 그래서 이제 IT는 꼭지를 잡고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배터리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문제가 생길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사드 악재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지금 사드 악재 두들겨 맞은 뭐 엔터주라든가 화장품주 지금 이제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올 거라는 거야. 왜? 배터리 부분도 공급 과잉이 될 거고, 이제 원자재가 지금 너무 비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그렇게 없는 부분이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악재로 작용하면서 이제 빠질 거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비싸 있는 종목에 지금 투자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비싸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밸류를 걷어내고, 밸류만으로 무조건 주가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뭐 3개월, 1년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 밸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 10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밸류를 지킬 수 있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싸지는 구간이 올 때마다 이제 매집을 하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사실 매도가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수익을 뭐 몇백 프로 보고 있다가 다시 뭐 50% 수익으로 내려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견디지 못하니까 팔았다 샀다 하는 거고,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면 단축시킬수록 안 좋다. 그러니까 그 파는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주가는 미리 좋은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을 예측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요, 투심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개선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거고, 상승의 막바지는 그 좋은 실적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좋은 실적이 이제 현실이 되었을 때부터 이제 주가는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 이렇게 실적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고 뭐하고 하는데 이게 주가가 왜 빠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 그리고 이제 가치의 반영, 이 부분을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쉽지 않죠. 웬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책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를 좀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스스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 차트는 이제 수급에 의해서 파동을 만들고요. 수급을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차트예요. 그래서
차트를 우리가 보지만 왜 보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한다는 거지. 이제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계속 내려가기만 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게 왜 그럴까? 자, 이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이 파동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결국은 이 파동이라는 게 그 심리를 움직이려면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뉴스를 가지고 우리는 모멘텀이라 그런다. 그럼 지금 장기적인 모멘텀 여기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장기 모멘텀 4차 산업. 그럼 지금 단기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단기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 지금 보면 단기 모멘텀은 이제 IT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IT 지금 실적 나오고 뭐하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단기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 갔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빠지는 사이클이 만들어질 요지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IT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론이나 증권방송 같은 거 보면 죄다 IT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사면 안 된다고요. 자, 꼭지와 바닥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싸다 그래도 더 싸질 수 있는 거예요. 주가가 비싸다 그래도 더 비싸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싸고 비싼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펀더멘탈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싸질 때 계속 모아서 이제 지금 비싼 구간에 있으면 나누어서 팔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주식 투자다. 그걸 반복해야 되는데 IT 같은 경우 지금 대장주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봤을 때 지금 장기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비싼 구간에 있다. 그러니까 밸류 측면을 무시하고 봤을 때 이제 비싼 구간에 있다. 그 밸류를 나중에 따라간다 그래도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제 스스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 일봉 차트예요. 자, 이제 하이닉스가 어디까지 빠질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제 하락을 시작했던 시점이 이 구간이었어요. 자, 그 구간을 딱 보면 그 구간에서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60일선을 처음 깼죠. 그리고 60일선을 두 번째 깼어요. 그렇죠? 자, 제가 기법 중에서 이제 뭐 3-3번의 원칙이라 뭐 그런 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60일선을 여기에서 한 번 터치를 했고 여기서 두 번 터치를 했고 세 번 터치를 하고 이게 마지막 상승 구간일 확률이 높다. 네 번 다섯 번째 되면 꺾인다. 이 꺾이는 게 어디까지 꺾일 건지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야. 다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저는 이제 46,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8만원 넘어갔어요. 8만원 넘어갔는데 이 구간에 왔을 때도 사실 진입을 해볼까 하는 이야기를 단톡에서 이제 막 했다가 이건 장기적으로 이 가격에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입을 아예 포기를 했었죠. 자, 이제 만약에 46,000원에서 51,000원 구간을 온다 그러면 더 내려가든지 말든지 이 구간에서 이제 모아가서 보유를 해도 굉장히 싼 구간에 온다. 그래서 55,000원 미만 구간 때 이제 다시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그 구간까지는 아마 10월 말부터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 부분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7월 25일에 단기 꼭지를 만들었던 구간이에요. 단기 꼭지를 만들었던 구간이 2분기 실적 발표 구간이에요. 자, 2분기 실적 발표라고 빠졌죠. 왜? 3분기에는 지금보다 실적을 더 낼 수 없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서 그래요. 자, 빠졌는데 이게 상황을 보니까 3분기 실적이 더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자, 3분기의 실적이 더 괜찮아지면 지금 보면 이때 고점을 넘어섰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왜곡이라는 게 항상 생깁니다. 주가에는. 근데 만약에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보다 안 좋다. 그러면은 주가는 이제 많이 빠질 거예요. 지금 당장. 근데 만약에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보다 낮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다시 빠졌다가 파동을 한 번 더 만들 겁니다.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걸 봐야죠. 1월달쯤에 나올 거니까 이제 1월달, 2월달쯤에 나오면 이제 4분기 실적을 보는 거죠. 4분기 실적이 그럼 이렇게 빠졌다가 60에서 밑에 심하게 내려오면 이제 6만원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고 6만원 밑에까지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시장 상황에 따른 거예요. 이건 지금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만약에 3분기 실적보다 안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주가는 그때부터 하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4분기 실적이 만약에 더 좋아졌다. 그럼 이제 그 다음 2분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실적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구간에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폭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수도 없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수도 없이 경험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 16년 2월 때가 이 구간이었으니까.
4만 5만 구간대인데 이 구간대인데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자리가 우리가 바닥에 이런 구간대에 잡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2만원 3만원대에 잡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구간에는 이제 절대 사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무조건 무너집니다. 무조건. 거의 저는 확률 90% 이상이라고 보고요. 사실 100%란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항상 틀릴 수가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100%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90%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가 딱 나오면 일단 단기적으로 빠질 거예요. 단기적으로 빠지면서 가장 긍정적인 흐름은 단기적으로 빠지면서 지수가 빠지지 않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빠지면서 지수가 빠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닌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상승을 해서 받쳐준다는 거예요. 왜? 시총이 굉장히 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하면 거의 한 30% 될 거예요. 30%가 넘어갈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그 시총 같은 거 계산을 안 해봐갖고 자세한 거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20% 이상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20% 이상이 지금 나오고 시가총액의 거의 한 30% 가까이 차지한다고 봤을 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러면 나머지 주식들이 올라가면 이 하락분을 메워주니까 주가가 빠지지 않는 거죠. 종합주가지수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돼.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만약에 무너지는데 같이 무너져 버린다. 그런 분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는 투자에 임해야 되고 SK하이닉스는 그러니까 55,000원 미만에 내려올 때까지 쳐다도 보지 말자. 여기서 더 가는 거는 버블을 확대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되면 이제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는 사람들은 죽었구나. 그 조금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구간까지 지금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건 수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을 움직이는 건 메이저 수급은 외국인입니다. 기관은 맨날 단타만 해요. 왜 기관은 단타만 할까? 단타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펀드라는 게 한국에 있는 펀드, 한국 펀드 이제 뭐 해지가 아무 때나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해약. 해약이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이제 맡긴 운용사에 맡긴 그 개인들이 그 펀드 해지해버리면 돈을 팔아서 일단 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을 팔아서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타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투자자들의 성향 때문에 기관은 단타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관에다 돈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기관은 그럼 단타 수급을 본다. 그럼 딱 봤을 때 8월 달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자, 6개월치를 분석을 해봤을 때 2월부터 8월 15일까지 보면 외국인들을 겁나 팔았죠. 응? 그리고 나서 기관도 팔았어요. 그쵸? 개인만 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볼게요. 외국인이 조금 받쳐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실적이 괜찮다고 추정치가 나오네? 지금과 다시 받자. 여기서 받은 거예요, 다시. 외국인들이 다시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기관도 이제 따라 받고, 그러니까 주가는 다시 가는 거죠. 자, 기관은 이제 오바를 해서 받았죠. 자, 외국인들은 샀는데 보면, 28만. 이게 억이니까, 금액으로 항상 보면, 아무튼간, 그냥 숫자로 그냥 계산해볼게요. 28만. 예를 들어서 28만. 이게 억이니까 얼마야? 28만이면. 28조. 외국인은 28조를 샀으면 기관은 거의 한 30 몇 조를 샀죠. 그러면서 개인 물량을 한 70조? 70조 정도를 외국인이나 기관에 다시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9월 15일 것까지 본 거니까 지금까지 본 거면 아마 개인 수급이 들어났을 거예요. 지금 개인한테 지금 많이 떠넘기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계속 팔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매도로 잡혔어요. 그럼 이 추세는 언제 끝날까? 다 판다니까. 비중을 많이 낮출 거야. 수익을 많이 챙길 거라는 거죠. 야, 코스피는 지금 보면 9월달 들어와 시장을 보면 코스닥을 계속 사고 있는데 코스피는 계속 팔고 있죠. 이게 다 못 파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파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파는 거라고. 코스닥은 뭘 사고 있을까? 셀트리온 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면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코스닥 시장이 가는데 이제 셀트리온 조금 무너지면 다른 종목들로 유입되는 거, 자금이 도는 걸 봐야죠.
코스닥에서 셀트리온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앞으로도 코스닥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수가 약하면 종목들이 상승을 해도 크게 하지 못합니다. 지수가 받쳐줘야 상승을 할 때 5% 올라갈 게 15% 거품을 먹고 올라버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코스닥에 무조건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훨씬 싸요, 코스닥이 지금 주식이. 기업의 가치 측면으로, 밸류 측면으로 봤어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싼 거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될 때 이건 지금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급에서 먼저 이미 나온다는 거죠. 이게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 근데 딱 그렇게 떨어지잖아.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10월 말 이제 10월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부터 IT는 이제 빠지기 시작할 거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빠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분석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이제 또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정고점을 돌파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이 한 달 동안 개인 물량을 다 받았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8월부터 9월 때까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다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다 받은 게 아니고, 개인 물량 일부만 받은 거죠. 이 이상을 이제 개인이 사게 될 겁니다. 개인이 많이 사게 되지 않으면, 이걸 한번 항상 보세요. 그렇게 해서 개인이 이 이상을 사지 않으면 주가는 폭락은 없어요. 근데 개인 물량이 너무 많아졌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께 6개월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둘 다 파란불인데 이게 파란불이다. 기관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파란불이다. 그러면 이제 폭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으면 폭락은 없을 거예요. IT는. 그런 부분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폭락까지도 예상을 해놔야 된다. 제가 말하는 폭락은 최하 40%를 말합니다. 40%에서 50%는 빠져요. 한번 꼭지를 잡으면 보통 그 정도까지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0%에서 50%까지 빠지면 보통 이제 46,000원, 50,000원 이런저런 기술적 분석까지 다 대입해서 봐도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이제 내려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 구간까지 내려오면 이제 천천히 이제 다시 우리는 IT도 그동안은 비싸서 사지 못했는데 봐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샀으면 지금 팔고 다시 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때 샀으면 지금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바닥에 샀으면 이게 100% 이상 무조건 간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100% 이제 뭐 바닥에 있으면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바닥에서 잡으면 이게 대장주가 아니라도 이제 지금 주도주로 잡힌 거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주도주로 잡힌 거고 주도주가 아니어도 무조건 100%는 그냥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100%가 마지노선이라고 항상 내가 하는 투자에서는 100%가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이다. 예를 들어서 3만원에 지금 사갖고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이거 아니고 100% 수익 구간 3만원 구간대에서 6만원이었으면 100% 수익 구간대 나왔잖아요. 그 6만원 구간대에서 지금까지 절반 팔고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팔 필요가 없어요. 100% 수익을 챙겨놨으니까 본전 챙겨놨잖아요. 100% 수익에서 절반 팔면 수익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5년 10년 보면 갈 건데 굳이 뭐 이렇게 팔 필요가 없겠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더 사는 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바닥에서 항상 주식은 시작할 때는 항상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한 꼭지하고 바닥은 이제 기관이 잡아요. 기관이 받치면 이제 바닥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이 심하게 내다팔 때 되면 그때는 이제 꼭지가 돼요. 보통 단기 꼭지든 장기 꼭지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분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관 수급은 이제 개인 수급과 연동이 된다 볼 수 있어요. 아까 펀드 펀드 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외국인이 장기 포지션이고 기관은 중기 포지션, 개인들은 단기 포지션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들이 장기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는 이제 딱 한 경우가 있어요. 개인이 장기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 이제 개인이 장기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는 물렸을 때 손절을 못해요. 그렇죠? 저는 손절하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주들만 사라 그러는 거고, 이제 SK하이닉스 이렇게 비싼 종목들은 사실 손절 잡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근데 맨날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물렸을 때는
에라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장기 투자. 한 10% 빠졌을 때까지는 손절해야 되는데 하면서 손이 안 나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20% 빠지면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다. 이제 한 30% 빠지면 될 대로 되라. 이제 못 파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이제 50%, 70%, 80% 심하게는 90%까지 손실 구간을 확대를 합니다. 처음에 비중 관리보다 한꺼번에 진입을 해서 그렇죠. 나누어서 샀으면 90% 빠지면 어때요? 90% 빠져 있는 데서 10%만 올라가 버리면 100% 수익인데. 그러니까 비중 관리를 하고 항상 이렇게 나눠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습관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장기 투자하는 경우는 그렇고 개인은 손실은 견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거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손실은 견딥니다. 개인은. 근데 이제 수익을 견디지 못해요. 개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 10% 오르면은 또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10% 이거 지금 올라 있는데 지금 안 파고 내려와서 내 본전 터치하면 본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더 사면 되는데 간단하게 나는 이미 다 사나가고 더 살 돈이 없어. 야 이거 내려오면은 이거 위험한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버리는 거야. 다른 유형은 한 20% 올라갔어. 내가 사놓다해서 그래 그냥 여기가 왔으니까 끝까지 보자. 끝까지 보고 여기서 수익 10%까지만 내려온다 그러면 팔아야지. 근데 이제 20% 구간에 10%까지 내려왔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야. 이걸 팔아야 되는데 하다가 또 못 팔아. 근데 이제 30% 수익 구간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역시 내 생각에 맞았어 하면서 뚝 팔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종목이 50% 100% 가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50% 100% 상승한 구간에 또 삽니다.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그렇게 추격 매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개미들은. 그래서 항상 박살이 나는 거죠. 매매를 짧게 하는 사람들은 더 문제죠. 수익을 냈다가 손실을 냈다 이런 걸 반복하다가 마인드가 무너지면 깡통될 때까지 이제 몰빵 투자로 점점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개인들의 이게 잘못된 투자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서민들은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고요. 한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투자자가 할 수 없다. 그럼 평생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평생 노동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굳건하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하고 그렇게 오래도록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보유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IT 섹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 보면 차트를 보면 여기 2만원 3만원 구간대 좀 비싸게 산 사람들이 뭐 이제 여기 요런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매집 구간이었어요. 마지막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이런 데 산 사람들이 이제 보유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인 거지. 지금 뭐 이 자리에 산 사람들은 얼른 팔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산 사람들은 얼른 팔아야 되고 이 윗자리에 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눌림목 줬을 때 이때 산 사람들은 야 난 진짜 주식 잘한다. 잘 샀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 사는 게 이제 뭐 반복이 되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문제가 됩니다. 빠질 자리가 크다는 올라갈 자리보다 이런 자리는 빠져봐 20% 30% 빠진다 그래봐야 빠질 자리가 크지 않아요. 막 뭐 여기 자리에서만 이제 50% 막 70% 이렇게 빠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자리는 기업만 펀더멘탈만 갖춰져 있다 그러면 적자 기업 상폐된다 그러면 이 자리 뭐 이런 자리에서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럴 게 아니면 이제 뭐 대외적인 악재 지금 이번에 뭐 북한 악재처럼 그런 악재가 아닌데 빠진다. 그러면 그건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을 이제 다시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자리에 있을 때만 투자를 해야 이렇게 올라갔을 때 수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윗자리에 있는 거는 절대 이제 뭐 쳐다보면 안 되고 내가 특히 또 마인드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는 이제 뭐 지금 자리에서 사는 사람은 없겠죠. 지금 뭐 SK 하이닉스를 지금 자리에서 사는 사람은 없겠죠. 자, 월봉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장기 포지션을 보면 2008년도에 바닥을 잡았어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뭐 5,000원 뭐 이럴 때 바닥을 잡았죠. 지금 이제 8만원 넘어갔으니까 1600% 거의 한 10년 동안 1000%에서 1500%에 한 2000% 이게 뭐 이제 앞으로 10년 더 보유하면 더 길게 가겠죠. 이럴 때 사놓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유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보유를 할 수 있었던 포지션들이 이런 포지션이에요. 빨간 동그라미 있었던 포지션들. 이런 포지션 말고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 어때요, 자리가? 매수를 해서 매집할 수가 없는 포지션이잖아요. 자, 중기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중기 이제 매도 포지션은 여기 하늘색. 추세선을 딱 그려보면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자리에서 항상 중기 매도 포지션을 잡았으면 됐죠. 자, 이런 자리를 뚫고 올라가 있는 지금은 과열 포지션이 왔다는 거예요. 과열 포지션이 왔으면 눌렸다가 4만 몇천 원에서 이제 반등이 한번 들어올 거예요. 반등이 한번 들어왔다가 장기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또 올라간다. 그럼 이제 횡보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IT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렇게 막 지금 보면 장기 침체 포지션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내려오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업황이 너무 좋고 또 4차 산업이랑 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4만 뭐 얼마 이쪽 뭐 5만원 5만 5천원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구간에서는 반등이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반등이 나와서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이때처럼 이렇게 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나중에 돌파 구간 잘 체크를 해갖고 추가 진입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이제 IT가 빠지게 되면 시장은 살아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왜? 모멘텀이 죽어있지 않기 때문에. 악재만 해소되면 되죠. 이제 북한에 대한 악재만 이제 해소가 되면 이제 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보면 이제 추세선을 그려서 봤을 때,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놓고 봤을 때 지금 자리는 보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한 자리죠. 장기 추세상의 고점을 돌파를 해놓은 자리예요. 이때도 보면 이 앞에서도 장기 추세상 박스권을 이렇게 4년 정도 만들어 가다가 이걸 돌파하는 순간이 나왔죠. 이 구간부터 이제 새로운 추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갔다가 눌려서, 자, 보면 이 박스권에 있던 고점 부근 그 근처를 지지를 받고 이제 다시 고점을 높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눌리면 어디까지 내려올까? 자,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 이때 중기 포지션 잡았던 이런 구간까지 내려와서 여기가 무너져 버리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5년, 10년 걸리는 거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 이제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반등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바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바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V자로 나온다 그러면 다시 눌릴 거고, 이게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횡보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거의 내려갈 거예요.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거의 V자 반등이 나와야 되고, 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55,000원 아래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서 다시 이제 지금 자리 근처에 있는 자리까지 이제 다시 상승을 할 거다. 자, 그럼 이제 미래 예측 패턴을 그려보자. 이제 이거는 과거 이제 추세선이었고, 지금 이제 추세선을 새로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 자, 상승을 시작하는 시점, 그 구간을 바닥으로 잡아놓고, 자, 꼭지 구간을 잡아놓고, 자, 선을 어떻게 그리냐? 자, 절반을 잘라서 보면 이 구간이 딱 추세선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 오면 사겠다는 소리예요. 이 구간이 언제다? 자, 5만원 밑으로 내려올 때 55,000원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55,000원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 추세를 이어가기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5만원을 이탈하는 구간이 나와야 이제 개미들도 좀 털릴 거고, 그 구간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간이 오게 되면 진입 포지션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그 자리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6개월이고 1년이고 지금부터 빠질 거다. 빠질 확률이 거의 난 90%라고 본다. 그럼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 구간까지 내려오면 이제 진입 시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IT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조업을 탈피를 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입혀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저번 주에 만든 이게 뭐 영상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뭐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주가가 더 올라갔죠. 하이닉스가 좀 더 올라가 있고, 지금 3일 정도 시장에 반등이 돌았어요. 지수는 빠졌는데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죠.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으면 그건 상승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 3일 정도 반등장이 나왔는데, 그 3일 반등장이 나오는 동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제 꼭지를 잡았단 말이에요. 단기 꼭지를 잡았어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까지 내려오는지 이런 걸 살피면서 우리는 투자를 지금 이어가면 될 거고. 자, IT 강국인 한국은 신용평가 등급이 지금 AA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 5위에 랭크되어 있고,
지금 북한과의 분단, 지정학적 리스크만 아니라 그러면 세계 초강국이 될 만한 잠재력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을 때문에 이제 뭐 성장이 어느 정도 막혀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싼 거죠. 그래서 많이 싸다. 우리 한국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북한과의 통일,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경제인식 변화가 갖춰진다 그러면 중국, 일본의 뒤를 이어서 세계 초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뭐 거의 많이 망가져 있다가 요즘 경제인식이 조금 무장이 되면서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관점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유럽에서 일본, 한국으로 조선업황에 넘어왔던 것처럼 경제 자체가 이제 유럽, 미국에서 아시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당연히 이제 세계 최강국이 될 거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그렇게 되게 되면 아시아 경기는 당연히 살아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협업이 잘 되면 한국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시간이 정말 오래 지나면 아시아에서 이제 다시 동남아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전 세계적인 경제 파동을 읽어봐도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는 파동이 읽혀지죠.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아시아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분단 국가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현실이 일어날 거예요. 핵전쟁 같은 거에서 뭐 지구가 올라가고, 우리 뭐 터미네이터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그런 그림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뭐 통일이 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화합되는 분위기로 가게 될 거고, 요즘 보면은 이제 극우라든가 독재 정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몰락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변해 갈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IT 얘기하다가 또 잡소리 하나 시작을 해보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빈부격차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게 4차 산업으로 인해서 다들 잘 사는 모양이 만들어져야지, 서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이제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 폭동이 IS로 우리는 대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북한도 한국이죠. 한국은 민족성이 비슷하겠죠. 북한이고 한국이고. 그러니까 보면은 좀 이기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제 뭐 인식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요. 왜? 경제 발전을 너무 빨리 이루어내서 그만한 그릇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나 나라는. 그리고 한국 북한을 합해서 이제 한반도라는 그쪽은 그런 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무언가를 갖춰가면서 그릇도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그릇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벌이 계속, 대기업들이 이제 세속되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 같은 데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죠. 기업들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자식들이 그 기업의 오너를 뭐 이어받고, 노동자들이 현대차 뭐 이런 데처럼 현대기업처럼 노동자들이 그 노동,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이어받고,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돈 많이 버는 그런 일자리인데 그런 걸 이어받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현대차 이런 데 취직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은 양방 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모들이 뭔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새로운 서민, 이제 뭐 그런 무언가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서민들은 항상 예외적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 그게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경제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동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예요. 근데 노동만 해서 부자가 될 수 없는 사회입니다,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노동만 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게 한국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인식이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데 살고 있으면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경제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지도자들, 또 그 국가 펀드 운영하는 그 자산운용사들, 그들만 하면 돼요. 근데 한국은 자산운용사고 뭐 그런 쪽들도 개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이 이렇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면, 여태까지 내가 이야기해서 틀린 부분은 뭐였냐면, 우리 커뮤니티에서 주식 비중 100% 싫습니다, 우리는. 이게 8월 달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북한에서
그런 뭐 트럼프랑 그렇게 한판 붙을 줄 모르고 그런 거죠.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뭐 다시 불거지면서 시장이 빠진 건데, 이거는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걸로 분석을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틀렸고, 다른 부분들은 거의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예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IT가 10월 말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IT가 무너지는지 이제 안 무너지는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IT도 이제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배제하고 갔기 때문에 IT를 우리는 16년 2월부터 쳐다도 안 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견디면서 다른 것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살아나면서 이제 판이 뒤집히는 상황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건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자, 데이터로 이제 다 남게 되겠죠. 내 말이 맞으면. SK 하이닉스 바닥 구간일 때 2015년 12월 달, 이때가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을 때인데, 이 15년 달 뉴스를, 2015년 뉴스를 다 살펴보면 좋은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다 안 좋은 소리만 있어요. 이때는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었던 그 시점인데, 증권사에서는 이제 전부 뭐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이제 뭐 하향 조정한다. 그러니까 목표가 설정은 다 높게 해놓으니까, 증권사에서 목표가 설정을 주가보다 낮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 기업에서 따진다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지금 자리보다 빠질 거라고 생각이 돼도 증권사에서는 리포트를 내놓을 때 지금 주가보다 싸게 내놓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정치가 하향 조정했다는 건 뭔 말이냐면, 목표가를 높게 설정해놨다 낮게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증권사에서는. 근데 가장 안 좋은 이런 시기에 다들 이런 소리만 합니다. 왜? 그 실적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실적만. 앞으로의 실적 같은 건 관심이 없어요. 또 분석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맨날 박살이 나는 거예요. 자, 미래에셋증권에서도 54,000원에서 48,000원으로 낮췄다고 나오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전 증권사가 다 하향 조정만 했을 거예요. 근데 주가는 이때부터 올라갔죠. 주가는 이때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온 거예요. 2015년 12월 2구간이니까 2015년 12월이 2구간이라 2구간. 2구간에서 이제 바닥 한 5개월 만들고 이제 이때 상승을 시작을 했다고요. 이때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드 관련주들, 요런 것들이 다 꼭지에 있었죠. 가장 좋다 그랬어요. 유커가 어떻게 돼서 뭐 백화점이 돈을 얼마를 벌고, 면세점이 얼마를 벌고, 화장품 기업들이 막 폭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도 함께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런 건 생각을 해보면, 그럼 화장품이 대장주였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는. 근데 화장품이 대장주일 때 바닥이었던 종목이 뭐였을까? 자, IT였다고. IT가 먼저 움직였잖아요. IT가 움직였을 때 지금 바닥의 종목이 뭐였어요? 화장품은 한 번 갔잖아, 2015년도에. 한 번 가면 고평가가 엄청납니다. 그 고평가가 엄청 나 있다고. 그러니까 화장품은 이제 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 그 고평가 부분이 돈을 잘 벌면서 해소를 하든 뭘 하면서 해소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화장품이 이제 상승을 하는 건 이제 본격 추세 상승이라고 보진 않고요. 지금 싸져 있는 걸 쳐다봐야 돼. 싸져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면은, 조선, 건설, 철강, 이게 뭐 밸류적으로 짜져 있는 게 왜냐면 자동차란 말이에요. 조선, 건설, 철강은 이건 뭐 로봇화 돼갖고 제조업 부분이 어떻게 바뀌기 전에는 아직 좀 애매해요, 이게. 모멘텀이 애매하다는 거야. 그러면 자동차 하나 남잖아. 이거 뭐 있어? 자율주행차. 또 뭐 있어? 자율주행차, 전기차, 뭐 수소차. 뭐 이런 부분의 모멘텀은 얘네들이 이제 갈 거라는, 움직일 거라는 거지. 이제 바닥 만들고 가든지 뭐 바로 가든지, 바로 가면은 갔다 빠졌다 하면서 바닥 만드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 바닥에서 계속 눌려 있으면은 바닥에서 눌려 있다가 이제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2년, 3년 뭐 이렇게 지나면 지금 하이닉스 자리에 가 있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부분을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한 거죠. 이때도 다 안 좋은 소리만 했다는 거예요.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전부 안 좋은 소리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무슨 뭐 재고가 왔니 뭐니 하면서 이제 뭐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뭐 실적 보면은 실적치 보면은 실적도 안 좋게 나오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한다고 다들. 앞으로 이제 뭐 4차 산업 이런 게, 2년 전에는 4차 산업이 없었나?
2년 전에 이렇게 될지 몰라서 다 알고 있었다니까.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메이저예요, 메이저. 요즘 어때요? 현대차 겁나 사잖아요, 외국인들이. 왜 사겠어? SK하이닉스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거 팔아주면 현대차 사잖아요, 싼 거. 그들은 돈 많이 번 거 팔아가고 싼 것만 삽니다, 싼 것만. 근데 개미들은 비싼 것만 따라잡아서 올라가 있는데 더 올라가는 그 작은 수익폭을 먹길 바래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항상 외국인들한테 지는 거예요. 자, 투자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이제 IT는 10월 말부터 10월 말경부터,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시작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몇 달 전부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는 단톡방 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에 투매장 맞으면서 바닥주들 많이 빠지고 뭐하고 했을 때 많이 힘들어했죠. 근데 이제 좀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12월 달까지는 확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이제 눌렸다가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종목들에 이제 비중을 좀 실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수익이 이제 복리가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서서 입혀지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지나면은 이제 가팔라져요. 우리는 지금 이제 한 발걸음, 한 걸음 이제 내디딘 거니까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이제 수익률로, 그리고 내 경험으로, 데이터로 하나씩 이제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제 영상을 자주 올려야 되는데, 제가 요즘 뭐 시장도 좀 많이 빠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분석을 계속 해야 돼. 내가 잘못 판단했나? 하는 분석들을 계속 해야 되고, 이것저것 볼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분들을 먼저 챙겨야 되는 거다 보니까 내 사익을 먼저 챙기면 안 되잖아요. 유튜브 영상하고 뭐하고 하면 회원 늘어나고, 나도 보면은 유튜브 수익도 늘어나고 하니까 나한테는 이득일 수 있는데, 우리 회원분들의 자금 지켜야 되고, 또 나도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 있으니까 그런 거 지켜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 제작을 자주 못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는 한 번도 못한 것 같고, 이번 주도 지금 첫 번째죠. 앞으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또 아니면 계속 이게 매일, 평일날은 매일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도록 이게 시간 분배를 좀 잘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는 나도 노력해서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만큼 나에 대한 예의로 봐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아마 영상은 웬만하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이 좀 힘든데, 힘든 시기는 결국은 지나간다. 지금 힘든 시기에 가지고 있는 거 다 손절매하고 SK하이닉스 사면 또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자, 비중 관리 잘 하셔서 그렇게 오래오래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가, 동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